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청약을 시작하는 알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5만원, 바뀌는 상장일 주가 범위, 이번에는 쫄지 마세요 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기업과 기술에 조금 더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회사 정보입니다. 회사의 상황을 잘 알려면 언제나처럼 매출 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2022년 기준 매출을 살펴보면 EV 전기차 관련 부품이 332억 원으로 매출의 6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맥이 생산하는 제품은 전기차 배터리 모듈 케이스, 배터리 팩 프레임, 전기차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제품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2차전지 배터리의 핵심 요소를 흔히 양극재와 음극재, 이를 분리해주는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을 포함한 4대 요소를 핵심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이 4대 요소 부품들을 담고 외부로부터 핵심 요소들을 보호해줄 케이스도 필수입니다. 케이스는 형태에 따라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각형 배터리를 살펴보면 알루미늄 캔 케이스에 2차전지 구성 요소를 담고 있는 배터리입니다.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있기에 외부 충격에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각형 케이스를 모두 채울 수 없기에 내부에 빈 공간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조 공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점이 단점입니다. 원통형은 예전부터 사용되는 건전지의 형태를 이용하였습니다. 외부에 원통형 스틸 캔 케이스를 활용하였기에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용이합니다. 다만 동그란 원통형 배터리를 모아서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 원통형 배터리 사이에 빈 공간이 많고 캔 케이스의 무게가 부담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파우치형 배터리입니다. 파우치란 말처럼 외부가 딱딱한 케이스가 아닌 부드러운 필름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얇게 만들 수 있고 내부 공간을 꽉 채울 수 있어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통형, 각형 배터리가 0.25mm에서 0.44mm 두께의 알루미늄 캔을 사용하기에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조금 강한 장점이 있지만 파우치 셀은 이보다 훨씬 얇은 0.1mm의 알루미늄 파우치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얇은 파우치형 배터리를 보호하고 발생하는 열을 빠르게 외부로 전달하여 시키고 연결 기능을 포함한 것이 모듈 케이스입니다. 각형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파우치 배터리 등의 기본 단위를 셀이라고 합니다. 이 셀을 모은 단위가 바로 모듈인데 모듈도 외부의 충격과 열 관리에 적합한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셀이 모여 모듈이 되고 모듈이 모여 팩이 됩니다. 알맥은 셀들이 모여 있는 배터리 모듈 케이스, 모듈들을 모아서 만드는 배터리 팩, 배터리 팩을 자동차에 고정하는 바디 프레임과 관련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알맥은 2017년 LG에너지 솔루션이 진행한 전기차 배터리 모듈 케이스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해당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프로젝트에는 다수의 경쟁업체가 참여하였지만 LG에너지 솔루션이 원하는 정밀도 수준을 맞추지 못해 포기하였고 알맥이 해당 프로젝트를 책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맥도 초기에는 개발 비용, 낮은 수율로 인해 자금난 등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2019년 양산에 성공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사업이 주력 사업이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납품을 계기로 SK온에도 납품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메르세데스 벤츠그룹에도 알루미늄 배터리팩 프레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만들기 때문에 단순 알루미늄 가공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벼울수록 연비가 좋아지는 자동차 부품의 특성을 가지면서 외부 충격에 강해하는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특히 전기차는 충격에 의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부 충격에 특히 강해야 합니다. 배터리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술인 크래시 얼로이를 살펴보면 알루미늄이 찌그러지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렇게나 찌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안의 제품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접히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난이도 있는 공정이 있기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합니다. 알맥이 주로 납품하고 있는 파우치형 배터리형 모듈 케이스의 전망은 밝습니다.
우리나라의 LG 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고 앞으로도 점유율과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기차 생산량은 극적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내연기관차에 대한 제한이 늘기에 전기차 생산량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알맥이 전기차 한 대에 납품하는 모듈 케이스의 가격은 $230, 우리나라 돈으로 약 29만 원입니다. 그리고 알맥이 납품하고 있는 배터리 팩은 자동차 한 대당 $450, 약 57만 원입니다. 결국 알맥은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혜를 그대로 받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 부품 매출을 내수와 수출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 내수는 6.5%밖에 지나지 않고 수출이 대부분인 5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이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의 해외 자회사 수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매출처를 살펴보면 파우치형 배터리를 주로 생산하는 LG 에너지솔루션 폴란드 매출과 SK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파우치형 배터리 생산이 늘수록 알맥의 매출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매출처로 리비안이 있습니다. 알맥은 2022년부터 리비안에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하여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전체 매출의 1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비안은 2009년에 설립된 전기차 제조업체입니다. 전기 SUV, 전기 픽업 트럭을 만드는 업체로 알맥은 리비안에 전기차 플랫폼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리비안은 아직 생산이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는 1015대, 2022년에는 24,337대를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분기에는 10,000대에 가까운 9,395대를 생산하였고 연간으로 5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비안의 차량 생산이 늘어날 예정이기에 알맥의 매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알맥은 2020년부터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2022년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알맥을 중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맥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2차 전지, 배터리를 보호하는 배터리 모듈, 팩, 프레임과 관련된 케이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아니지만 매출 대상인 파우치형 배터리 생산업체 LG 에너지솔루션, SK온의 매출이 늘어나면 함께 매출이 늘어나고 리비안의 자동차 생산이 늘어나면 매출이 늘어나는 좋은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알맥은 2020년 이후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2022년에는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맥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해 선정된 기업들은 신흥 SEC, 상신 EDP, 신성 델타테크, 나라 M&D입니다. 해당 비교 기업의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1년 실적을 기준으로 펄을 산정하였습니다. 4개 기업의 평균 펄은 13.70입니다. 올해 상장한 3기 EV는 배터리 모듈 양 끝에 위치하는 엔드 플레이트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3기 EV의 펄은 27.96입니다. TV 스탠드, TV를 벽에 고정하는 월 마운트, 그리고 3기 EV와 똑같은 배터리 모듈을 보호하는 엔드 플레이트 생산업체인 세아 메카닉스의 펄은 무려 48.65배입니다. 신규 상장 종목들의 펄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적용 펄가 13.7이기에 매우 낮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알맥의 공모가 산정에는 현재 수익이 아닌 2024년 추정 당기순이익이 사용되었습니다. 장담하기 어려운 미래의 추정 당기순이익을 사용하였기에 적용포가 낮은 것은 아주 큰 장점은 아닙니다. 알맥의 수익 추정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137.8%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영업이익은 206.8%, 당기순이익은 무려 315.2%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제품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자동차 일반 부품, 산업재, 기타 부분의 매출은 줄지만 전기차 관련 부품의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빌렛 또한 급증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빌렛이란 순도가 높은 원소재인 알루미늄 인곳과 스크랩을 일정 비율로 섞어 원통 형태로 가공하여 만든 반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맥은
알루미늄 빌렛을 이용하여 전기차용 부품을 만들고 남는 제품은 판매하여 매출을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맥의 적용포가 상당히 낮기는 하지만 2024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지 못하면 적용포가 낮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맥은 6월 20일 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6월 21일 수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청약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고 일반 공모주인 CQ생과 동시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알맥의 환불일은 2일 뒤인 6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알맥은 매우 많은 청약과 일정이 겹칩니다. 필에너지,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연기되었고 KB 제24호 스펙은 철회되었지만 여전히 하나 29호 스펙, 일반 공모로 진행되는 꿈비, 공모주 청약인 CQ생과 오픈롤, 실권이 발생한다면 대성창2의 실권주 청약까지 다양한 종류의 청약들과 환불 일정이 겹칩니다. 다른 종목들의 결과를 확인하시고 알맥의 청약 비중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알맥은 6월 29일 목요일 CQ생과 동시상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시상장인 점은 매우 안타깝지만 CQ생은 일반 공모주가 아니고 대개의 경우 큰 인기가 없는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완벽한 단독 상장은 아니지만 거의 단독 상장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요일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맥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4만원에서 45,000원이었지만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을 11.11% 초과한 5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수요일측 결과는 좋았습니다. 알맥의 수요일측에는 1772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종합 경쟁률은 1697.23대 1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수요일측 경쟁률과 비교해보면 세비캠 투레인보다 조금 더 높고 스튜디오 미르 오토엔보다 조금 낮은 수요일측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수요일측을 그래프 형태로 살펴봐도 알맥의 1697.23대 1의 경쟁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일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일측은 상단 초과에 대부분 몰렸습니다. 수요일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98.74%이고 상단이 1.26%입니다. 상단 미만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측 분포가 좋았기에 알맥은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을 초과하여 공모가가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45,000원을 초과한 분포는 공개하지 않아 매우 아쉽습니다. 이어서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결과를 봤을 때 의무보유 확약이 뭔가 잘못됐는 줄 알았습니다. 건수 기준으로 무려 50.28%, 수량 기준으로 51.12%를 기록하였습니다. 수량 기준 기간별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살펴보면 6개월이 10.75%, 3개월이 가장 많은 19.60%, 1개월이 19.13%, 15일이 가장 짧은 1.64%입니다. 장기인 6개월, 3개월이 단기인 15일, 1개월보다 많습니다. 알맥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양적으로도 좋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매우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맥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과 비교하면 4x4의 55.52%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의무보유 확약입니다. 최근 좋은 결과를 내었던 마녀공장 기가비스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 알맥의 수요일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알맥은 마녀공장 기가비스와 비슷한 위치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 있던 종목들은 상장일 공모가를 하회한 적이 없습니다. 알맥은 기관 투자자 수요일측만 놓고 보면 매우 안전한 청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청약정보와 청약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맥은 우리사주조합에 15%를 배정하였고 일반 청약자에게는 25%인 25만 주를 배정하였습니다. 공모가를 반영한 금액은 125억 원으로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알맥의 균등 배정 주식수는 전체 배정 주식수의 절반인 12만 5천 주입니다. 최근 청약들의 청약자 수들을 감안할 때 알맥의 균등 배정 주식수는 추첨한 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쟁률은 아마 0.5에서 0.6대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NH투자증권은 청약 개시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계좌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일 전일인 6월 19일 월요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이 있고 청약 3개월 전인 3, 4, 5월에 평균 잔액이 3억 원 이상이신 분들은 청약 한도가 250%, 1억 원 이상이신 분들은 200%, 3천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150% 한도를 더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청약의 일반 100% 등급은 최대 만주를 청약할 수 있고 만주의 청약 증거금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우대 등급 150% 등급은 원래 15,000주를 청약할 수 있어야 되지만 만주 이상의 청약 단위는 2,000주 단위입니다. 그에 따라 14,000주밖에 청약할 수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입니다.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25만 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맥의 공모가 5만 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2,983억 원입니다. 규모가 제법 큽니다.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103만 주가 있고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31.56%입니다. 아주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가총액의 크기에 금액으로는 942억 원입니다. 하지만 알맥은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매우 높았습니다. 수량 기준 의무보유 확약 신청에서 120%만 추가 반영이 된다고 감안해도 상장일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25.39%까지 낮아집니다. 금액으로는 약 757억 원입니다. 증권사와 청약에 따라 실제 배정 비율이 큰 폭의 차이가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절반이 조금 넘는 54.86%입니다. 일반 청약자가 13.28%, 기관 투자자가 31.86%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이 절반이 조금 넘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약 517억 원입니다.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알맥의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체를 살펴보면 기존 기관 투자자들과 일부 소액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맥의 소액주주는 40명밖에 되지 않고 비중이 크지 않아 상장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투자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삼성증권이 41.5%로 제일 많습니다. KCA 신성장 섹터 1호가 16.3%, 뉴웨이브 신기술 금융조합 제2호가 15.4%, 칼튼 홀딩스가 10.6%입니다. 상위 4곳의 기관 투자자가 전체 물량의 80%가 넘는 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주당 취득 단가는 투자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8,108원에서 13,513원입니다. 공모가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기에 상장일 기관 투자자 물량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16.36%에 해당하는 100만 주 이상이 추가 매각이 가능한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가 42만 5천 주가 있습니다. 주당 단가는 2만 원으로 이 또한 공모가보다 낮습니다. 임 직원에게 부여된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은 없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한 종목들의 유통 물량을 비교해보면 알맥은 썬바이오, 바이오 FDNC보다 조금 더 많고 제이오 바이오노트보다 조금 적은 유통 물량입니다. 알맥은 취득 단가가 낮은 기관 투자자들이 있고 규모가 큰 점이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가 없습니다. 알맥은 주식을 새롭게 발행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26일부터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 제한폭이 큰 폭으로 변동이 됩니다. 공모가의 60%에서 400%까지 큰 폭의 변화이기에 상장에 매우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맥의 공모가는 5만 원이었기에 예전 같으면 동시호가 시간 하한가는 마이너스 10%인 4만 5천 원, 상한가는 100%인 10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장 후에는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30%까지의 범위를 부여받기에 시초가 상한가로 시작하면 개장 후 하한가를 기록해도 7만 원입니다. 이처럼 공모주 상장일에는 동시호가 시간이 있기에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월 26일 이후인 알맥부터 시초가와 개장 이후 관계없이 상한가, 하한가의 범위가 똑같습니다.
상한가는 플러스 400%인 20만원, 하한가는 마이너스 40%인 3만원까지 나달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매우 크기에 예전처럼 상장일 상한가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단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지만 알맥은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알맥은 이익 미실현 기업으로 상장하기에 일반 청약자에게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었습니다. 환매 청구권 기간도 원래 3개월인데 추가로 3개월을 더해 6개월이나 보장이 됩니다. 환매 청구권은 공모가의 10%인 45,000원보다 주가가 더 떨어질 경우 이를 시장에 팔지 않고 증권사에 45,000원에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알맥의 상장에는 NH투자증권이 가치를 평가하고 업무를 주관하였으므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환매 청구권을 행사하시려면 NH투자증권 4계좌로 받은 주식만 가능합니다. 다른 계좌로 보내시는 출고나 인출을 하시면 환매 청구권도 소멸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약은 반드시 자신의 계좌로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환매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전화를 걸어야만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HTS, MTS,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매우 편리합니다. 즉, 알맥의 상장부터 상장일 마이너스 40%로 하한가 범위가 확대되지만 마이너스 10%로 손실을 제한할 수 있는 환매 청구권이 있기에 상장일 주가 범위에 따른 손실은 제한되고 확대되는 이익만 노려볼 수 있는 좋은 상황입니다. 알맥은 전기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2차 전지를 보호하기 위한 배터리 모듈, 배터리 팩, 바디 프레임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해당 제품은 알루미늄을 가공하여 만들어집니다. 주요 매출처인 LG엔솔, SK온, 라비안 등은 매출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맥의 공모가는 현재보다 매우 큰 2024년 예상 순이익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비교 대상 퍼가 낮고 할인된 것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큰 편이고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관 투자자들의 단가가 낮은 점, 코넥스 이전 상장이라고는 하지만 동시상장으로 진행되는 점은 단점입니다. 그러나 전기차 수혜주, 리비안의 수혜주로 분류될 수 있고 6개월 환매 청구권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청약을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청약하시는 분들은 좋은 수익만 함께 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